고고학자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팀이 마체테를 손에 들고 길도 지도도 없이 저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른 채로 3마일에 달하는 빽빽한 정글을 헤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3마일을 걸은 끝에 마침내 나무들이 열리고 그들은 1000년이 넘도록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무언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피라미드, 궁전, 그리고 시간에 얼어붙은 마야의 한 도시가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미남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모험 영화의 멋진 도입부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미남배는 멕시코 campeche주의 칼락물 생물권 보호구역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울창하고 야생적인 정글 중 하나입니다. 이름도 단순히 장식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카텍 마야어로 미남배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그곳에 도착한 과정을 들으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바로 이해될 겁니다. 이 발견은 중앙마야 저지대 지도를 위해 30년간 현장 조사를 해온 결과입니다. 이 광대하고 미지의 지역은 전성기였던 서기 600년에서 900년 사이 900만에서 100만 명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조차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열대 정글에서 그것도 도시와 농지, 사방으로 뻗은 교역로까지 갖춘 번성한 문명을 세웠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연구팀은 10여 년 전에 기록된 주요 유적지인 차크툰, 바로 서쪽 지역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그들은 현대 고고학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술, 즉 라이다 또는 항공 레이저 스캐닝에 의존했습니다. 정글을 위한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머리 위에서 레이저 펄스를 쏘면 그 빛이 잎사귀 사이를 통과해 지면의 모든 윤곽 데이터를 반사해 줍니다. 그런 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구조물까지도 말이죠. 그리고 스캔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자연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들이 수관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직선과 직각, 그리고 높게 솟은 플랫폼까지 발견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누군가의 의도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앞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레이저 스캔이 암시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들과 인근 지역의 현지 노동자들은 며칠 동안 손으로 숲길을 개척했습니다. 3마일에 달하는 울창한 식생을 마체테로 베어내며 전지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칼날을 계속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차량조차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팀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도보로 또 다른 3마일을 짙은 더위와 벌레떼, 그리고 지나가자마자 다시 뒤덮이는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고 1000년 넘게 아무도 본 적 없는 도시 입구에 도달하려 무려 6마일에 달하는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히려 좋은 소식이었던 거죠. 이 지역의 고고학자들은 대부분 오래된 벌목로, 즉 수십 년 전 목재 회사들이 외딴 곳에 접근하기 위해 만든 흙길을 이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들이 약탈자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길이 없다는 건 보통 약탈자도 없다는 뜻이고 바로 이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탐사한 다른 유적들과 비교했을 때 약탈의 흔적이 전혀 없는 도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발굴도 없었고 보물 사냥꾼들이 사원을 파헤친 참호도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정말 놀랐고 수년간 발견한 유적 중 가장 잘 보존된 곳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팀이 도심부에 도착했을 때 드러난 모습은 예상보다 더 크고 정교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약 15헥타르에 달하는 정착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약 37에이커로 축구장 28개를 나란히 놓은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 안에서 연구자들은 광장, 궁전, 종교적 구조물, 테라스, 그리고 습지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운하 시스템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라이다 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상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정글이 도시 전체를 삼켜버려 한때 도시가 있던 자리에는 초록빛 벽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운하 네트워크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된 노동력, 장기적 계획, 그리고 주변 지역의 식량 생산과 무역을 통제했음을 시사합니다. 미난베는 단순한 전초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중심지였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조물은 43피트가 넘는, 즉 4층 높이의 계단식 피라미드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리오백 라이오백이라 불리는 독특한 지역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정교하게 다듬어진 석재블록, 매끈하고 평평한 벽면, 극적으로 가파른 계단, 그리고 상단을 따라 이어지는 장식 몰딩이 특징입니다. 팀의 한 고고학자는 경력상 이렇게 잘 보존된 사원이 외진 곳에서 세부 양식까지 남은 걸 기록한 건 처음이라 전했습니다. 이런 발견은 보통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일로 지도에도 없는 정글을 10km를 걸어 들어가 발견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파구는 건축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혁신은 문자였습니다. 마야 유적에서 발견된 문자는 과거를 직접 증언하며 모든 걸 추측에만 맡기지 않게 해줍니다. 팀은 곳곳에 독립된 기념물 14개를 기록했으며 여기엔 스텔라로 불리는 조각석판과 석재 재단들이 포함됩니다. 연구진은 연약하고 침식된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연구하기 위해 모든 각도에서 약 500장의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이용해 정밀한 3D 디지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고대 마야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전문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풍화와 침식에 많은 조각이 희미해진 탓에 이는 매우 고된 작업이었죠. 특히 스텔라일로 알려진 한 장면은 극적이고 꽤나 잔혹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 인물이 무기를 들고 참수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옆에 새겨진 달력 표시는 서기 849년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이 기념물이 마야 후기 고전기 말, 즉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의 대도시들이 버려지기 직전의 시기에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조각 모뉴먼트 6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엔 깃털 머리 장식과 화려한 장신구의 정교한 의복을 입은 통치자가 묘사됩니다. 돌에 새겨진 상형 문자 조각들은 서기 7세기 후반의 날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군주. 이것은 아마 지금까지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최고령 비문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념비는 어느 시점에 고의로 파손된 듯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외부 집단이 나중에 이 도시에 들어와 옛 지배 세력의 기념비들을 의도적으로 훼손했다고 추정하죠. 이는 과거를 지우기 위한 상징적 행위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미난베는 마야 역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교차점에 있죠. 번영의 황금기에 세워졌으며 고전 마야 세계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기념비들로 장식됐고 마지막 장에선 새로운 이주민들에 의해 변화됐을 수도 있죠. 운하, 새겨진 날짜, 부서진 재단 등 모든 단서는 이 문명이 어떻게 일어나 번영하다 결국 해체되었는지에 대한 큰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도시는 길이 없어 안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과 같죠. 약탈이나 파괴, 낙서 같은 훼손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시간, 그리고 순만이 이곳을 조용히 지켜왔을 뿐입니다. 이제 수세대 동안 정글 덤불 아래에 묻혀있던 이 도시의 돌들이 마침내 다시 익혀지고 있습니다. 한 글리프씩 천천히
1000년이 넘도록 묻혀있던 질문들에 답을 해주고 있죠.